안녕하세요. 오늘 눈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앵콕학원 개성고 영어 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4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말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전략을 세워보고요. 마지막으로 많고 많은 개성고 영어 수업 중에서 왜 하필 꼭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한번 어필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 소개입니다. 제 소개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이번 중간고사 성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는 저희 학원에서 개성고만 전담하고 있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학년을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석차 발표 결과 1등급 총 15명, 2등급 21명을 배출했고 그중에 2학년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1등급 7명, 2등급 15명 이렇게 배출을 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를 제가 읽기는 조금 그렇고요.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개성고 정영준 또는 정영준 영어 이렇게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 개성고 영어 시험에 관한 통찰력과 제 성격이 묻어나는 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성적 향상 사례를 제가 잔뜩 묶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 믿고 따라와서 이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오셔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분석입니다. 난이도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지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보다 소폭 더 상승을 했습니다. 등급컷이 내려간 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 등급컷이 내려간 게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 복합적으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어휘. 우리 어휘를 따로 전담하는 선생님 계세요. 그분이 내는 능률복화 어휘 문제의 1, 2번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리고 그걸 보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기말고사에서 내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상태니까요. 독해는 변함없이 까다로웠어요. 역시 어려웠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어법 문제가 변형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1등급 커트라인이 낮은 건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겁니다. 서술형 채점 기준이 정말 너무 엄격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도 다 오답 처리를 하셨고 진짜 간소한 차이면 1점 깎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커트라인이 좀 낮았던 것 같고요. 물론 어휘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첫 문제 2개가. 그게 1번, 2번에 들어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풀다가 거기서부터 멘탈이 좀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거의 한 17, 8개, 20개 가까운 단어들에서 정확하게 뜻과 스펠링을 알아야 하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예문 고르는 것도 있었고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도 거기서 많이 틀렸어요. 1점의 중요성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제가 또 학생이 좀 꽤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86.6점부터 87.5점까지 약 1점 정도 되는 거 사이에 8등, 9등, 10등, 11등, 12등 5명이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1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세요. 이 84.8점 맞은 17등 학생이 한 문제만 맞췄어요. 3점짜리 한 문제만 맞췄다라고 하면 1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거의. 여기 쫙 밀리고 이 정도로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서술형 배점 1점 너무 중요해요. 1점 깎이고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상위권 경쟁 정말 치열합니다. 고정적인 1등급 진짜 괴물급 아이들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개성고 특유의 객관식 킬러 문항이 나왔고 고1, 고2, 고3 공통입니다. 원래 이게 특정 선생님의 유형이었는데 이제 전체 학년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단어장 출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했다고 했고요. 역시나 객관식 선지들 길고 어려웠습니다. 삽입 문제가 변형 출제가 되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공들여 출제를 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삽입 순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그냥 내요. 너무 쉽게. 근데 이걸 그냥 내지 않고 문맥에 맞게 잘 변형하고 패러프레이징하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그걸 딱 뽑아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얘는 아무리 시험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 실력 길러야죠. 여기 기말 대비 전략이 좀 들어있습니다. 서술형 킬러 문항이 없었어요.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빈칸 주고 좀 몇 개만 골라서 변형해서 집어넣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없던 대신에 이 출제한 이 채점 기준이 너무 좀 까다로웠고요. 그리고 어법 문제는 변형이 없었고 다만 기말고사 때는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용 이해 위주의 문제들이 또 여전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개성고의 시그니처죠.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깔끔하게 해석 잘 안 되는 사람들, 감으로 독해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빠르고 정확한 지문 독해력,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원하지 않아요. 시험 기간에 올인해서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올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그렇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 실력이 완성이 되어 있는 학생들. 근데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보면은 막 3등급, 4등급 나오는 그런 학생들 있죠. 시험 기간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 향상 잘 안 될 겁니다. 정말 명심하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대비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데 이미 소수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1등급을 많이 차지해 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1, 2등급 바뀌어요. 3, 1, 2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자꾸만 발생하니까 꼭 할 수 있습니다. 4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 이렇게 순차로 올라가는 사례도 꽤 있어요. 자, 기말고사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건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어휘 있잖아요. 그 어휘 보시면 문제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나올 거예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험도 똑같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유의어, 반의어 정말 세심하게 본다. 따로 정리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 시험 범위에서 단어를 막 외우다가 스펠링이 되게 헷갈리는 게 있다. 두 개를 따로 묶어서 외우세요.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예문까지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예문 테스트를 보면 참 좋아요. 능률복화 교재에 있는 예문까지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요. 특이한 뜻까지 모조리 다 외우세요.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자료로 제작해서 학원에서 나눠주고 또 풀게 하고 시험도 보고 하는데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 범위 어휘 외우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 단어도 계속 하셔야 돼요. 능률복화 외우느라 막 허덕대고 있다? 아, 곤란합니다. 그거보다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어휘 아니면은 자기 수준에 맞는 어휘라도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 얘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문법 문제를 맞추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 잘 봐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점에 딱 가요. 그래서 이 수험서 중에서 어법 문제집 한 권을 딱 골라. 그리고 폈어. 거기서 랜덤으로 문제 하나를 딱 봐서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개성고 영어시험 어법 문제 맞추는 겁니다. 외워서 시험 공부해서 맞추려고 하면은 필패예요. 제 말 꼭 기억하세요. 결국엔 어법 열심히 배워야겠죠. 시험 기간 아닐 때 열심히 해야겠죠. 시험 기간일 때도 그걸 열심히 해야겠죠. 학교 시험 컨텐츠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구문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구문을 딱딱 끊어가면서 정확하게 감이 아닌 방식에 의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자꾸 만들면 돼요. 사실상 여러분이 해야 할 공부는 이겁니다. 구문 독해. 그렇죠. 이걸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도를 하죠. 근데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 다 할 수 있어요. 뭐 인강도 들으시고요. 여러 가지 세상에 공부할 방법 다 널려 있습니다. 구문 독해에 집중하세요. 이게 시험 대비 전략입니다. 구문 독해에 집중하세요. 세세하게는 그 학교 시험 유형에 맞게끔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거 원하면 학원 다니세요. 보시면 취약 지점 파악하기도 있어요. 시험지를 딱 보고 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틀렸구나, 이런 걸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휘, 문법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지문을 독해해야 하는 또는 선지를 정확하게 독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틀렸다? 그럼 뭐 하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실력이 부족해서입니다. 개성고 영어시험 딱 말할게요.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열심히 하세요. 시험 기간 아닐 때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틀린 문제가 점수를 그냥 매겨주는 문제인데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그런 문제를 틀렸을까? 변형 없이 그냥 일반적인 대입파악 문제 이런 거 틀릴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대입파악 문제를 틀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다는 거예요. 기본 학습 수준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어 공부 정말 빡세게 해야 돼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온 공부일수록 하기 싫어서 더 안 하게 되는 아주 이런 부정적인 연쇄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거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 강제로 시키든 자신이 정신 차려서 하든 반드시 뚫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왜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수많은 성적 향상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위에 두 개는 이번 사례인데 처음에 저한테 온 학생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학생인데 40등에 시작해서 지금 이번 시험에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례는 쪽집게 선생님 찾아온 거예요. 2등급 계속 전전하다가 왜 나 1등급 안 되지? 이런 상황에서 절 찾아와서 잘 맞물린 케이스죠.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찮게 이 학생의 엄청난 노력과 제가 주는 컨텐츠와 이런 것들이 잘 맞아들여서 이렇게 점수가 상승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사례죠. 왜냐하면 점수를 올리긴 올렸는데 이렇게 뭔가 좀 끝에 가서야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학생은 사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천천히 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적 향상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 많고요. 얘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 1, 3학년 전교 1등 모두 제 수업을 다 수강하고 있습니다. 2학년 수업은 대기가 걸려있을 정도로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학원 출강 없이 오직 개성고만 담당합니다. 저는 다른 학교 하나도 하지 않고 개성고만 담당하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개성고에 쏟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이런 전문 특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간과 돈, 에너지 충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른 곳이랑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자료만 봐도 제가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한번 성적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이런 거는 반대예요. 뭐냐면 저 사람 수업 들으면 점수 잘 오르겠지? 그거 아닙니다.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푸시해 줄 수는 있어요. 야 가자 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조미료를 뿌려줄 수 있어요. 근본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준비가 되었는가, 진짜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저를 만나면 조금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들 많다고, 여기 학원 많이 다닌다고, 와 정영준 좋대, 이런 소문에 이끌려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학생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계속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공부를 아예 하긴 싫은 사람을 어떻게든 밀어서 끌고 가는 그런 성격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열정과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한번 잘 밀어보겠습니다.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부터 고치고 오세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는데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좋고, 제 블로그에 제 연락처도 있고 하니까 여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